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솔직함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감정은 소통의 언어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내 몸인 나와 소통하는 것으로 이것이 군자의 삶이다. 중용 2장 1절.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군자는 자기 감정 따라 살고 소인은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산다고 했다. 여기서 감정 따라 산다는 것은 감정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의 원인을 살피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정 따라 산다는 것은 화가 났으니까 아무한테나 막 화를 내고 기쁘다고 기분대로 흥청망청 즐기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살피고 자신의 화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 화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것이다. 기쁨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기쁨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지 기분 나는 대로 내 몸 상하도록 먹고 마시고 취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은 상대의 말에서 무시하는 감정을 느꼈고 원인을 통해 나는 존중받고 싶다는 감정을 알아차린 것이다. 내가 기쁜 것 또한 어떤 결과 또는 반응에 대해 보람의 감정을 느꼈고 이를 통해 나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자신감과 만족감과 같은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런 알아차림은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게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감정 중에 하나는 스스로 상대가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으로 무시감이 있다. 무시감은 상대가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스스로 가지고 있던 부족함에 대해 느낀 감정으로 자아 존중감이 낮을 때 나타난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면 무시감도 자신 안에서 발현된 것임을 알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감정대로 사는 삶이 소인의 삶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감정 조절이나 감정 통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감정 노동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듯하다. 감정은 조절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데 조절하고 억제하려니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노동이 되어버린 현실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조절한다고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감정은 신체적 언어다. 감정이 내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이 군자의 삶이다. 군자와 소인이 따로 있지 않다. 내가 군자인 줄 알면 군자로 살고 군자인 줄 모르면 소인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군자일까 소인일까? 척하는 삶을 조심해라. 좋다 싫다의 내 감정을 딱 부러지게 표현하며 사는 것이 군자의 삶이다. 중용 2장 2절. 내 감정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내 감정 따라 산다는 것과 같다. 이는 군자의 삶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소인은 자신의 감정이 외부로부터 발현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인은 외부의 요소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며 외부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 감정에 휘둘리는 삶은 자기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 있다고 잘못 생각함으로써 자기 삶의 책임을 회피한다. 하지만 자기 몸의 말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자기 삶은 자기만이 책임질 수 있다. 자신을 믿는 군자는 자기 감정의 느낌이 좋다인지 싫다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때그때 자기 감정을 따라 산다.
이것을 군자가 감정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소인은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싫은 척하며 자기 감정을 무시한다. 속으로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남 탓을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한다. 자기도 모르게 남들에게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휘둘린 채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며 살게 된다. 결국 속고 속이는 삶으로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을 자신이 만든다. 이것이 소인의 삶으로 소인은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척에 대해 오해해서 척의 여왕 또는 척의 대마왕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김 과장은 오늘 승진 소식에 큰 보너스까지 입금되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상사의 아버지 부고 소식을 받게 된다. 김 과장의 상황을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김 과장의 모습에 쇼한다고 말한다. 김 과장은 상사의 아버지 부고에 대한 슬픈 감정을 드러낸 것인데 누군가는 질투와 시기심 혹은 불편한 감정이 자신의 것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김 과장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과장이야말로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대로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다. 반면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싫어도 좋은 척해야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남의 비위나 맞추며 알랑거리는 아부에 가깝다. 슬프지도 않으면서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꺼이꺼이 울며 슬픔을 나타내는 소인들은 그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러나 이조차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이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삶으로 때로는 상대를 어처구니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소인의 척하는 삶이다. 사실 눈에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척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은 안다. 내가 척을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는 것인지를 말이다. 공자는 나이 40을 불혹이라 했다. 이 말은 남의 말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혹이라 한다. 평생 남의 감정에 맞추며 살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 내 삶의 중심 잡을 나이다. 내 인생을 남의 말에 맡기지 마라. 감정은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나눌 수 없다. 다만 내 감정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감정을 알면 군자의 삶으로 드러나지만 감정을 모르면 소인의 삶으로 드러난다. 중용 4장.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들을 많이 할 때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굴지만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에 대해 모른다고 스스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모르는 게 아니다. 살면서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감정에 대해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감정 따라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따라 살기보다 감정에 휘둘리며 살 때가 많다. 예를 들어 화를 불같이 내고 있지만 정작 화의 원인을 모를 때가 있다.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다. 감정을 음식의 맛에 비유하자면 음식이 맛있고 맛없는 것을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감정도 누구나 좋고 싫음을 구분할 수 있다. 현명하다는 것은 필연의 감정을 잘 알고 그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무식하다는 것은 필연의 감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사는 것을 진짜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 필연의 감정인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답게 사는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 즉, 자기 감정을 알고 감정 따라 사는 것이 군자의 삶이다.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살면 언젠가 무시한 감정이 자신에게 돌아와 화를 입게 된다.
오랜 직장 생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을 마무리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질책과 함께 지난날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신의 느낌을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불혹의 나이에 그런 일을 당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부하 직원 앞에서 무슨 망신이며 상사에게는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는가?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사는 결과가 소인배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감정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군자다운 삶을 살게 된다.